그럼 렌더링 콘텍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존에 표준 출력으로 했던 부분은 그냥 다 지우고요. 비슷한 일을 그림을 통해서 렌더링 콘텍스트를 통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 했던 일은 백그라운드를 그리는 일이었죠. 백그라운드를 지난번에는 그냥 점을 여러 번 출력해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를 그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SDL 함수 중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 몇 가지가 소개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setRenderDraw col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그림을 바로 그리는 함수가 아니고 앞으로 그려질 그림의 색깔을 지정해주는 함수입니다. 파라미터 인자를 보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저기 렌더러에 포인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았죠. gRenderer 이때 이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RGB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RGB 컬러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R은 빨간색, G는 그린색, B는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 A는 알파 값인데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unsigned int 파일 아마 이것은 8비트 인테저로 나타내라는 거니까 0부터 255 사이의 숫자 중에 하나를 넣어서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만들고 싶으면 R 값은 255, G 값은 0, B 값도 0, 그 다음에 알파 값은 투명도라고 했는데 255일 때 여기 설명해 보면 0부터 255 사이 숫자지만 255일 때 오파크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투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린 불투명한 그림 그릴 테니까 이렇게 255 하면 되겠습니다. 색깔만 지정한 거고요.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배경 전체를 다 칠하는 건데 윈도우 전체를 다 칠하는 건데 윈도우 전체를 칠하는 함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l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운다라는 건데요. 칠한다는 거랑 지운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위에서 빨간색이라는 걸 설정했죠. 빨간색으로 지운다.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칠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빨간색이 되도록 칠하는 것이고요. 코드를 몇 개 더 추가해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컬러 세팅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색깔을 그린색으로 해볼게요. G 값에만 255 하면 그린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SDL에서 렌더 관련 함수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그게 렌더 아마 필렉트 안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렌더 필렉트. 필은 채우다, 사각형을 채우다 하는 거죠. 사각형을 채우는 함수인데요. 파라미터를 보시면 첫 번째는 gRenderer 포인터를 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SDLRect라는 스트럭처에 포인터를 넣게 돼 있어요. SDLRect도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SDLRect라는 스트럭처는 R이라고 해보죠. R에서 이때 선언된 곳에 한번 가볼까요? F12번을 눌러서 선언된 곳에 가보면 이게 스트럭처인데 변수가 4개 있어요. X, Y, W, H. X랑 Y는 위치일 거고요. W랑 H는 보통 W는 width, 폭이고 H는 height, 높이입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R 값은 X는 100, 좌표점은 Y 100, 100인 곳에 그림을 그리라는 건데 사각형의 왼쪽 위의 모서리가 윈도우에서 좌표값 100, 100인 곳에 위치하도록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은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0으로 해볼까요? 보시면 R이라는 SDLRect 스트럭처를 선언한 다음에 X, Y에 100, 100을 넣고 그리고 폭은 50, 높이는 100 했습니다. 이게 다 픽셀 단위로 지정되는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R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 함수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여기 R에
포인터를 넣으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SDLrect에 포인트 변수를 넣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스트럭처 변수 r을 선언한 다음에 포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 이제 %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간색 아니죠, 초록색의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위치는 사각형의 왼쪽 위에 모서리의 위치는 100,100이고요. 그 다음에 폭은 50, 높이는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코드가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에 반드시 호출해 줘야 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호출해 줘야 되는 함수는 render present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파라미터가 렌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에 호출해 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 함수는 이렇게 렌더링 하는 함수에서 마지막에 한 번만 호출되어야 하는 함수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하는 함수냐면요, 그림을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인데요, 아마 더블 버퍼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블 버퍼링에서 마지막에 버퍼의 포인트를 체인지 해주는 작업을 하는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블 버퍼링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당연히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지금은 백그라운드랑 사각형 한 개만 그리지만 게임은 사실은 복잡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그림들이 순차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바로 화면에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프로그램이 이제 작성된 순서대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빠른 순간이지만 사람 눈에는 보일 수도 있고요,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려진 게 나타나고 잠시 후에 다른 게 나타나고 잠시 후에 다른 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화면에다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백버퍼라는 곳에다가 그리고요, 그때 그릴 때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화면에는 이전에 있던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버퍼의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 백버퍼를 화면 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함수가 SDL에서는 SDL render present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우리가 작성한 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대로 화면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먼저 화면 전체를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초록색 네모를 그렸죠. 네모에서 XY 좌표가 100,100이라고 했는데, 왼쪽 모서리 위에서부터, 윈도우의 왼쪽 모서리 위에서부터 100,100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새로운 사각형, 폭은 50, 높이는 100인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배경 색깔을 업데이트하고 칠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SDL에서 이 렌더링 콘텍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SDL, 그냥 구글에서 SDL 렌더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DL 렌더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관련된 함수들 이렇게 나오네요. SDL 렌더랑 관련된 함수들. 이것보다는 제가 이 페이지 와봤을 때 왼쪽에 카테고리별로 API 설명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걸 누르고 카테고리 중에 렌더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렌더링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목록이 쭉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한 거는 renderFillect인 거죠. 채워진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 이것 말고도 라인을 그리는 함수도 있고, 라인을 여러 개 그리는 함수, 점을 그리는 함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냥 draw rect는 채워지지 않고 선으로만 된 사각형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render clear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기회 되실 때, 시간 되실 때 하나씩 보시면 필요한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거나 하실 때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사용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함수는 아마 렌더 카피다 이런 게 될 텐데요. 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